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혜림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리게 나왔다라는 것을 빌미로 또 많이 올랐다는 것을 빌미로 9월 고용지표 발표 하루 전에 잠시 쉬어가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추가로 상승하면서 신기록을 세우는 듯했지만 상승폭을 상당히 미미해서 딱히 말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우도 빠졌다고는 하지만 약 9합권 정도로 쉬어갔다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이미 쉬어갔었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 공방이 2050선 박스권 최상단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진 탓이었는데요. 무엇보다 3분기 실적 발표를 빌미로 해서 화학주가 조정을 받은 것도 약간은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두 선주도 추가 하락을 어제 보이기로 했었는데 그러나 정유주는 반등하면서 경기 민감주, 소재 산업재 내에서도 순환매가 포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대림 산업의 실적 발표가 대기되어 있는데요. 어닝 시즌 하이라이트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50선 오늘은 시원하게 안착할 수 있을지, 오늘 또 조용한 날이 될지 투자 해법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죠.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일장이 생각이 가물가물 안 나신다고요? 이 판만 보시면 한 번의 기억을 되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전일장 정리 한마디씩을 5분에게 받아봤습니다. 외국인 얘기가 총 3분한테 제일 앞서 나왔습니다. 최승 차장님은 외국인들이 37일 연속 순매수해줬다라시면서 6년 내 주식 비중 최고치 현재 33.2%라고 합니다. 정영훈 팀장님 역시 비슷한 의견 주셨고요. 2050에 안착은 계속될 거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 끝에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업종과 또 종목별 순환매가 본격화된 날이었다라고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코스피의 매수세가 코스닥까지 좀 이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했던 하루였다라고 전일장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장 변수가 포함된 오늘장 한마디 프리뷰가 나오고 있네요. 최순 차장님은 대세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조정 시 지수가 밀릴 때마다 사자라는 의견 남기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3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한 만큼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를 체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이번에야말로 장기 박스권인 2050선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의견 남기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아까 업종 종목별 차별화가 본격화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중소형주에 이제 관심 갖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안성현 대리님은 3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다라고 하셨네요. 네, 오늘 특별히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50 이제 올 만큼 오긴 했는데 유동성장에서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장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프리뷰 그리고 그에 앞서 전일장 리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전일장 리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이 37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지속을 하면서 이 2050선을 지속적으로 좀 안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현재 이런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미국의 그 양적 완화가 이제 현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증시에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순매수세를 좀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펀드 환매 압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50선 이후에서는 점진적으로 펀드 환매 압력이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펀드 환매가 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좀 단계는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펀드 환매가 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유동성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연하게 좀 시장을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과열 구간에 좀 들어온 만큼 어느 정도의 좀 시장의 좀 속도절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도래한 만큼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뭐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좀 시장 상승을 좀 계속해서 좀 이끌고 있는 대형주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의 뭐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더불어서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국 그 인바운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면세점 사업 부분의 3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호텔 시장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좀 실적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뭐 대상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가 개선과 뭐 판가비 부담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종목들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탄력이 다소 조금은 둔화될 수 있는 시점에서 3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압축 매매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호텔신라 대상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분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테이퍼링이 올해는 정말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위험자산 투자 심리는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 뭐 전 세계 증시도 뭐 잘 가고 있지만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국내 증시처럼 조금은 느껴져 보입니다. 속도 조절을 앞으로도 더 할 가능성이 있는지 전망과 시장 체크 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요,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가 하락을 더 하게 되죠. 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를 항상 상회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의 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직까지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주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주식보다는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전략을 딱 세웠으면 그 전략을 고수해야 됩니다. 조력모개식으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바뀐다면 그런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죠. 하지만 자기의 전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자기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새벽 끝에 뉴욕 증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은 무려 1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미국 증시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22일, 오늘이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의 모습을 보고서 시장 참여자들이 전략을 세우겠다 하는 생각 쪽에 혼조로 마감됐죠. 약보합 수준으로 7포인트 하락했으니까 뭐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히려 나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실현하는 13년 만에 최고치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유럽 증시도 유럽 중에서 가장 악세를 보였던 영국 시장도 3년 연속 그죠? 경기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미국 시장과 유럽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인접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중국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래간만에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의 모습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야, 참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딱 정확하게 지지선대 근접하면서 다시 반등을 강하게 주는 직전 저점 근처에서 반등을 주면서 2주 연속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거 좀 쉬었다 가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 탄력들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이 장은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장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낙색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상승 기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엔요 영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유럽 중에서 영국 시장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독일 증시는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 경제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하게 움직였던 영국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국 시장도 최근 들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3년 3분기 연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보도 속에서 영국 시장도 가파른 상승 탄력들을 2주 연속 보이면서 직전 고점대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1차 저항선이 직전 고점대죠. 직전 고점대 라인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증시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은 한번 눌림목은 예상되지만 그 눌림목 또한 매수의 눌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올 4, 4분기 이후에도 내년도에도 영국은 정부 지출 축소 그렇죠? 그리고 감세, 그리고 주택 대출 지원 등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 증시도, 영국 경제도 그동안 지량궁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해종합지수 뭔가 좀 느린 것 같지만 우리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었죠. 결국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 거북이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의 이런 지리한 국면, 점진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상승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상승 탄력도가 앞으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그제였죠. 중국의 그 3분기 GDP 증가율이 아주 긍정적으로 예상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도 그동안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어제 장에서 장대 양봉으로 지지선대에서 모습을 보이면서 완전히 쌍바닥을 다시 한번 실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론은 뭐냐? 지난주에도 강조해 드렸다시피 해외 증시가 국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호재로 국내 증시가 부담을 느낄 때 힘을 불어넣는 원동력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전 세계 자금이 그렇죠 위험자산 채권에서 주식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36일 연속 사상 최대의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을 보면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계 자금은 대부분 중장기 투자자들입니다. 그걸 감안해 본다면 국내 주식시장 최근 들어의 상승 그리고 외국인의 연속 매수 또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어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매수 세력이 아니라 중장기 국내 시장, 국내 경기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중장기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전일까지도 투신권의 매물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번에 이제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언급해 주셨던 환율이 1,050원대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사줄지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제 또 보면 업종 대표주, 경기 민감주, 일등주는 좋다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또 중국주 좋게 보시잖아요. 어제 조선, 화학 다 좀 내려서 이것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유주는 또 좋아지고요. 투자 자기만의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었는데 어떤 원칙이 지금의 시점에 필요합니까? 네, 참 어려운데요. 그거는 투자자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정석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슨 많은 법칙들이 있었죠. 그리고 구구단도 어려서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외웠다고 해서 구구단을 외웠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다 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식을 알므로써 수학 문제를 풀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매수하는 이유, 매도하는 이유, 그에 따른 원칙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외국인 투자 말씀하셨는데 환율.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언급드렸죠. 지금 환율이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1,062원 20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게 1,050원 이하로 빠지면
국내 주식시장의 탄력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1,06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이고 정부에서도 여기서 원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만 안정해 준다면 1,060원에서 1,070원 사이에서 안정화만 준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1,050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국내 주식시장 차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매수가 심주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장 기억하십니까? 17일이었죠. 자, 이 국내 증시 코스피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면서 지난 8월 말부터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상승했던 것이 180포인트 상승했다. 이것이 1차 상승이다. 그리고 지난 3주간의 조정, 그렇죠? 그 이후 조정이 그렇죠? 1차 조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부터 상승했던 것이 2차 상승의 중이라며 본다면 1차 상승폭보다 2차 상승이 최소한 같거나 더 크다 하는 것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제가 도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상승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상승 중인 모습으로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을 둔 그런 매매 전략, 다시 말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했다 하더라도 눌림목을 받는다면 그 물량을 다시 사겠다는 적어도 80% 이상의 주식 편입 비중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사고 팔기가 부담스러우신 분 이런 분이라면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종목으로서는 여전히 저는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선 철강 화학주들 눌림목을 받는다면 3분의 1 적어도 3분의 1은 편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시 활성화가 지속됨에 따라 수혜가 되는 은행증권 같은 금융주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바인도체와 IT 부품주는 여전히 매수 관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1차 상승만큼 최소한 오른다면 2,15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할 것이다. 여전히 그 의견 강조해 주셨고요. 한 종목을 사서 잦게 매매하기 어렵다면 바이앤홀드 전략을 구사해도 괜찮을 거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개장 10분도 채 남겨두지 않았는데 전일 수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에서 오늘은 이상현 전문위원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양시장에서 주로 매매했는지 먼저 화면부터 보고 얘기 여쭙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37거래 연속 사자 보였는데 삼성전자 전일 149만 원 갈 뻔했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까지 욕심내고 있는 현대차를 두 번째로 담았고요. 오늘 역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분석도 앞서 나온 바 있는 SK하이닉스 여전히 장중에는 계속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코덱스 200 순으로 담았는데요. 기관은 레버리지 좀 사는 것 같더니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 놓고 전일 또 인버스를 1위, 매수 1위로 올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전일 실적 둔화 우려를 벗어내면서 어제 6%대 급등한 LG U+를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은 매수 종목으로 담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3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 기관이 대한항공을 또 세 번째로 많이 담았습니다. 증설 모멘텀 오늘 또 호평의 증권가에서 쏟아졌습니다. 영원 무역 어제 기관이 쓸어 담았었습니다. 7.7% 급등했었죠. 만도도 기관 매집 종목에서 계속해서 조용하게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일 코스닥이 어떤 매매를 주로 했는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전일 파라다이스였었죠. 신고가 냈었고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중국 모멘텀 콘서트 성내 치렀다는 SM이었습니다. 근데요, 외국인이 파라다이스만 산 게 아니라 쭉 내려가 보니까 네 번째로 많이 SM을 역시 외국인도 담았고요. 기관도 SM을 가장 많이 담았지만 쭉 내려가 보면 파라다이스를 역시 다섯 번째로 많이 담은 모습 때문에 외국인 기관 궁이 SM과 파라다이스 모두 전일 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현 전문위원님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SM 좋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또 많이 올라서요. 네, 수급 특징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할 종목 세 가지 CJ 홈쇼핑, SM, 영업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 특징주는 CJ 홈쇼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수급 특징주로 알려드렸었던 종목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CJ 홈쇼핑은 CJ 계열의 텔레비전 쇼핑 채널로 유명한 회사죠. 올 여름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CJ 오쇼핑은 필리핀 홈쇼핑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필리핀은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죠. CJ 오쇼핑 16일입니다. 필리핀 민영방송사와 50대 50의 비율로 자본금 500만 달러 규모의 합자회사 ACJ를 설립을 했는데요. ACJ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주요 5개의 도시에서 1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험 방송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번 합자회사의 설립을 통한 필리핀 진출은 앞으로 CJ 오쇼핑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또한 작년 말로부터 올해 초까지 56년 만에 한파로 인해서 내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강추위와 연말 연초 선물 수요에 힘입어 내유류의 판매량이 급증하였다고 하죠. 발열 기능 내가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CJ 오쇼핑의 브랜드를 우리는 유의해서 또 주시해서 봐야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홈쇼핑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그런 시기가 온 거죠. CJ 오쇼핑의 주가는 현재 일시적 조정 구간입니다. 33만 원 부근 눌림목에서 매수 말씀드렸고요. 매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도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36만 3천 원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급 특징주 SM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재차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SM이 눌림목 구간인 37,500원 강력하게 체크 후 상승 중에 있습니다. SM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보아, 샤이니, FX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해서 이를 활용한 프로듀싱에 따른 음반 제작과 공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가 신곡인 에브리바디로 활동 중에 있죠. 이번 앨범 판매량, 공연 관련 수입 또한 상당한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세계적인 대형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난 19일이죠. 중국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3 인 베이징. 여기서 7만여 명의 관객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죠. H.O.T 출신의 강타 아시아이브이라 불리는 보아, 비롯해서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등의 팀이 참석해서 그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중국에서도 역사적인 장소에서 해외 가수로는 최초의 공연이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하죠.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티스트 포함 공연 관련 인력만 250명, 경찰 병력이 10,000명, 전문 경호업체 경원이 6,000명, 자원봉사자 2,000명, 경호 쪽 인원만 18,000명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성이 높은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 성공은 앞으로 SM의 중국 시장 진출과 그 입지를 굳히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추가로 SM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학원 사업을 영위하던 계열사를 정리함으로써 수익성이 좋지 않았던 스트라이트를 최근 청산을 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죠. SM은 스트라이트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은 회사의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지난번 추천 가격이 37,500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수가 된 상황이고요.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개전 계획대로 계속 밀고 해서 41,500원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급 특징주는 영업무역입니다. 이제 겨울철 길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리얼미터의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아웃도어 분야 브랜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스페이스가 최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노스페이스 하면은 영업무역이죠. 40% 이상을 영업무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산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곧 한파의 겨울이 오죠. 아웃도어의 상품 판매량이 증가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올 겨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 발표 결과 길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노스페이스의 올겨울 강추위에 대비해서 다운재킷 3종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눈을 맞거나 땀을 흘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할 수 있는 신제품이 발매. 앞서서 겨울철 제품들이 먼저 다른 의류 브랜드보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러한 발빠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급증하는 등산객과 단풍철, 그리고 겨울의 한파가 영업무역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영업무역은 눌림목 추세입니다. 눌림목 34,000원 부근에서 매수 시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39,000원 부근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업무역 전일 긴 장대 한복의 한 절반 정도에서 들어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은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20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뉴욕 증시 일부 S&P 500과 나스닥은 또 소폭 더 오르며 사상 최고치 혹은 13년 내 최고치 경신했다고 하지만 고용지표 발표 하루 앞두고 아주 강한 그리고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다우는 약보합을 나타내면서 혼조세로 마쳤는데 저는 우리 코스피도 2050에서 아주 치열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이 있었죠. 결국 2050은 지켜내면서 마감했는데요. 3주 7거래 연속 외국인이 사주면서 외국인 현재 보유 비중이 약 6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런 외국인이 기관의 또 투신권의 매도 물량을 모두 받아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적 발표와 맞물려 화학주에 어제 찰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특징이었는데 조선주도 추가로 내리지만 화학과 조선에 대해서는 조정 시 사라는 의견들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유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지 오늘도 대림산업 등 기업의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질 모습입니다. 자, 뉴욕을 조용했는데 우리 오늘 또 고용지표 발표 하루 앞두고 쉬어갈까요? 출발 상황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 특별히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안착이 쉽지 않다. 2050이 그게 느껴졌었던 하루였는데 오늘도 약간은 50 아래쪽에서 출발하네요. 예, 상당히 오랜만에 하락 출발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가 그만큼 쉽지 않은 자리라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0.1% 정도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205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최근의 상승세처럼 계속해서 전략 호강의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5일선을 이탈할지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3일 연속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쪽에서 0.17%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530.26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저항이 되고 있는 535포인트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그게 아무 이슈가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35포인트의 어떤 매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양 매수를 보여주게 되면서 양 시장의 어떤 주체로 계속 등극이 되는 모습이 나는데, 오늘 아침 쪽에서는 조금 아쉽게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31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한 4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로 오랜만에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끝나는지 여부도 한번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그리고 어제 같은 게 조선주, 화학주, 건설주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는데, IT 자동차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수급의 흐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이 현재 코스피 쪽에서 4억, 그리고 기관 26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41억,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반 매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이 장후반쯤 매수로 전환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전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145만원 아래쪽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0.76%, 한국전력이 0.3%, 기아차 0.78%, 신한지수가 현재 큰 폭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0.6%, LKB금융이 0.8%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도 조금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서울반도체가 0.2%, SK브레드가 0.4%, 동서가 0.56%, 네오리즈게임즈가 0.59%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이 한 2.5%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발 상황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본 니케이의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약간 니케이도 역시 하락하면서 출발하네요. 0.1% 정도 내립니다. 14,677선에서 개장하고 있는데 전일 엔화 약세 바탕으로 1%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15개월 연속 사상 최장기간 이어지는 무역 적자를 딛고도 올랐던 일본이 오늘은 약간 역시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러 KB 외환선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060원대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닷새 만에 올랐는데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이미 전망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63원 3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64원까지 반등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63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은 지난번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반등한 결과인데요. 글로벌 달러는 전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상태에서 이번 한 주를 출발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고용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일부 달러 매도 포지션의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국내외 시장 구분 없이 미 고용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장세가 예상되는데요. 향후 시장은 단기적으로 9월 고용지표의 결과에 집중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전망을 달러화 동향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장은 예정일보다 18일이나 늦게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고용지표에 대해서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 규모는 18만 명, 실업률은 7.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결과가 예상보다 좋을 경우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9월 지표는 미 연방정부가 폐쇄되기 이전의 상황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 지표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보다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이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달러화는 당연히 약세 압력을 받겠고요. 글로벌 증시 경우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가 지속될 가능성을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과 또 지표 부진을 반영해서 조정을 볼 가능성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고요. 증시 조정이 뒤따를 경우 달러화가 위험 회피성 강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달러화가 약세 후에 반등하는 변동성 장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의 경우 글로벌 달러의 영향을 물론 받겠습니다만 최근 달러원이 1,060원을 전후한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글로벌 달러의 약세가 좀 더 강력하게 진행되지 않는 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은 강한 하방 경제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37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동향과 수출업체들의 매도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결제 수요와 당국의 구두 또는 실개입이 대외 변수보다 환율 등락에 좀 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60원대 초반대에서 움직임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고용지표가 무엇보다 긍정적이면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부정적일 경우에는 양쪽 방향 모두 가능해 변동성이 한 시장에 커질 수 있겠다라고 구체적인 전망 오늘 또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님 분석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종목 역시 제 눈에 몇 종목 정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고된 그런 종목입니다. 카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 이미 공시를 통해서 공급 과잉 때문에 울산 공장 카프로락탐 생산을 일부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파로 오늘 두 자릿수로 시가부터 급락, 개파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요, 와 이거 작은 종목인데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었어 싶었는데요.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우디와 1,000억 원대 부품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신고가에 또 신고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부품주를 좀 보자면 한일 이화도 오늘 5% 급등하고 있네요. 세 번째 돌발 종목은요. 요즘에 좀 잘 나가는 은행주 가운데 한 종목입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아침부터 2-3%대로 밀리고 있는데 현재 3% 넘는 약세입니다. 블록세일 소식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뒷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돌발 종목 분석은요. 멀리 명동에서 한 전문가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 이름도 어렵네요.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멋지게 나오고 계시니까요. 분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첫 번째 종목은 카프로입니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약 8.45%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갭하락을 하는 모습은 어떤 기업들 간에 커다란 변동이 있었을 때 한마디로 그 장이 9시에 시작했었을 때 한마디로 투매가 나왔을 경우인데요. 이랬을 경우는 상당히 큰 영향을 기업들의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울산 공장 카프로 악탐 일부를 생산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장 초반에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약 8,360원, 8.23%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그 생산 중단의 소식은 지금 뉴스는 갑자기 나왔지만 그전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기미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 공급 과잉이 계속적으로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되되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물량이 쌓이다 보니까 카프로한테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담이 작용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생산 중단을 했는데 이 분야의 매출액은 약 2,340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매출액이 약 21.26%에 달하는 그런 규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 소식에 의해 갖고 지금 매물이 좀 추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분기에는 약 영업 적자가 210억 정도 지금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3분기 때 계절적 성수기 진행과 대만 등 일부 설비 트러블 등에 또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카프로락탑 공개 과잉에 대한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우려가 됐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변동마진 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회복 지연으로 인해서 영업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산물 유인 비료 또는 전반적인 비료 시황 부진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고 영업 실적 부담도 계속적으로 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정도의 그런 가격대라고 한다 그러면 약 9월 9일 날 9월 초부터는 이 가격대였지만 그 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공급 과잉 부분은 단순히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세계 그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권이신 부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월 이후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한 번쯤은 좀 시황을 좀 보면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까지 약간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한번 여유 있게 한번 보시면서 좀 장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지금 뉴스는 시장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뉴스가 더 오늘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그 카프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기 오토모티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오토모티브는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죠. 우선은 예전에 보면 4,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오늘 시초가는 8,790원인데요. 이때까지 고공행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우디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금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좀 시들해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카프로 같은 경우는 악재가 반영이 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지금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왔죠.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가 시장이 차츰 냉정하게 이상을 찾으면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오히려 음봉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시면 자회사 에코미션을 통해서 아우디와 약 1,435억 원 규모의 7단계 더블 클러치 변속기에 대한 핵심 부품 공급을 체결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구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도 그 3월 달에 폭스바겐과 체결한 약간 550억 원 규모,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아우디와 체결했던 7속 변속기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천진신 공장에서 직접 공급하면서 2016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우선은 공급 부품은 아우디 A4, A6 모델에 지금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금 폭발적으로 최근에 자동차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쪽은 굉장히 핫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7속 DCT 핵심 부품인 밸브 바디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연간 약 33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지금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현대차, 현대파워텍, 현대파워텍 중국법인 등의 공급 중에 지금 6단 자동 변속기 부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번 공급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 단순히 늘었다는 그런 호재 뉴스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명실공히 지금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로 도약하게 됐다는 그런 한마디로 이거 코스닥 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이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5일선을 지금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크게 밀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특히 어떤 그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5일선을 비롯한 그런 추가적인 횡보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요. 지금 4,500원에서 8,790원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지금 8,000원대에서 상당히 좀 길게 횡보를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부터 약 그 10월 14일까지 거의 8,000원대에서 7,000원대 후반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좀 쉬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뉴스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상향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5일선의 그런 수급의 순항을 타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매출 부분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신한주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신한주주는 BNP 파리바 블록딜 소식에 의해서요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장 초에 지금 3.39%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블록 세일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로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단기 악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신한지주까지 분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삼성카드 3분기 실적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왔더라고요. 예상치 부합한 실적이었는데 오늘 흐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LS 전선하고 인적 분할 얘기가 역시 장 마감 이후에 공개된 제조회사 LS 차트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주가 오늘 급등해요. 하나케미칼, OCR 또 신고가인데 글로벌리 태양광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신규로 상장한 테스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만 급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 4가지 종목 정도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삼성카드 좀 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유통주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삼성카드 얘기가 왜 안 나오나 좀 했습니다. 최근에 그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 신세계가 상당히 큰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유통주가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유통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심리가 받쳐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비가 받쳐주게 된다면 마찬가지 삼성카드 같은 상당히 소비와 밀접된 어떤 그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드디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같은 게 한 720억 정도 시장이 예상을 했었는데 뭐 잠정치가 발표가 된 데 한 700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됐다는 것들이 현재 모멘텀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유통주가 일단 먼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카드도 마찬가지 유통주와 비슷한 소비 관련주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5,000원 가격대에서 한 42,000원 정도 가격권의 어떤 박스권 그러면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추가 반등이 현재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유통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붙게 되면서 위쪽으로 추가 상승 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위쪽으로 42,000원은 이제 과연 이번에는 뚫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맥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LS 인적 분할 그리고 LS 전선에 자회사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인적 분할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죠. 대한항공, 네이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이런 편이 좀 속된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적 분할하고 난 뒤에 어떤 재미를 본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45만원에서 65만원까지 급등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그 제약 섹터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회사라든지 그리고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LS 같은 경우는 LS 전선의 자회사를 지금 현재 또 상장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상장되고 나면 이런 상장되고 난 이후 어떤 지분법 이익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S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과징금이란 부분들에서 빠르게 좀 해소가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LS의 차트를 조금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자, LS 차트 지금 현재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77,2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좀 반등 시도가 나왔다가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징금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주가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상장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 어떤 지분법이 자회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LS 산전을 통해서 한국전력의 어떤 전련선 수주 이런 부분들도 지분법 이익으로 좀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지 LS를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종목은 일단 8만 원이 좀 고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을 회복하게 되면서 어떤 급등 현상보다는 조금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느긋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OCR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은 경기 회복이 좀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어떤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또 신규 투자, SOC 투자가 상당히 최근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 회복이 될 것이란 그런 기대감들이 어떤 태양광에 좀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7.8%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그런 영향을 이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글로벌 태양광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어떤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다 이런 부분이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OCI 같은 경우에 대규모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반가운 태양광주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 좀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반등폭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부분을 좀 보세요. 조선이라든지 화학주 같은 게 최근에 급등세가 이어지다가 어제 오늘 조정이 이어지고 오늘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선 그리고 화학 섹터들의 어떤 기술적 흐름을 조금 참고를 하신다면은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테스나 신규 상장했는데요. 그저께 같은 경우 파수닷컴이 신규 상장하게 되면서 첫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맞아요. 테스나는 좀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12% 정도 급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최근에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서 마지막 패키지 테스트 업체들 테스라든지 테크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가가 흐름이 좀 괜찮다 보니까 오늘 테스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조금은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당히 회사 내용만 보면 좋습니다. 주 거래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웨이퍼라든지 패키지 쪽 부분에서는 거의 이 회사 독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제 생각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부각이 됐을 때 이 회사가 좀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중국 시향 공장 발주를 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여기서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게 된다면 테스나 지금은 좋지가 않지만은 시스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국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조선주는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일단 사흘 만에 반등 주고 있습니다. 건설주를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 대림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가운데 2분기에도 좋았던 대림산업 현재 좀 강한 또 차트 모양을 나홀로 그리고 있죠. 오늘 실적 발표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주가 흐름 같이 보겠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닝 쇼크 발표 이후 의외로 그날 반등하는 것 같더니만 그 이후로 어제 오늘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유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가 4분기 이후에 이익이 급증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많이 오르면서 또 한 번 신고가 욕심 부리는 모습이고 전일 급등했었던 영원무역 그리고 파라다이스 SM의 오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명동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정윤성 PB님. 예, 우선은 건설주들 참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우선은 그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 부분에서는 2조 6,678억 원, 영업이익은 약 1,304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건설주 중에서는 양화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2,000포인트를 만들었던 그런 주역들도 조선이라든지 건설 같은 그런 상당히 경기 민감 업종들이 바운딩을 하면서 그렇게 주가 견인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갖고 가고 있고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7천 원 이하에서 지금 저점에서 나름대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우선은 편안하게 우선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손익을 그런 실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흐름과는 깬다는 그런 기존의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좀 움직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악재가 계속적으로 좀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3분기 우선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 쇼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신용 등급이 AA-에서 A+ 등급으로 지금 하향이 됐는데요. 상당히 지금 좀 악재가 여러 가지로 이어지고 있고 주가 흐름도 지금 대륜 산업과 비교했었을 때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화학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67,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9만 원까지 바운딩을 하다가 다시금 빠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 번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메디톡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톡스는 항상 그 미용 관련주들은 인간의 그런 어떤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이후에 이익이 지금 급증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매수가가 목표 주가 지금 16만 4천 원인데요. 증권사 각자 다르겠지만 한 25만 원 선은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거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배 급증한 857억 원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차세대 메디톡스 신 글로벌 판권 제휴에 따라서 계약금도 좀 유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어떻게 싸는 사람이 결국엔 위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눌림목의 구간의 메디톡스는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지금 딱 15만 5천 원에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5일선 맞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안정적인 흐름은 계속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무역 보시겠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1.2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지금 35,800원에서 지금 4만 원대 이상으로 지금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평균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캐파는 계속적으로 키울 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파가 커지는 회사는 아무래도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주가 사이드도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차트상에서도 상당히 저점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바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편안한 접근 좀 가능해 보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지금 카지노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성을 쌓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인천이라든지 제주 여러 가지로 지금 카지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 소비 성장이 지금 계속되면서 아시아 카지노의 그런 중심선상에서 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성쌓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6,350원인데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파라다이스의 이런 성장성을 보면서요.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 3인방이 또 강한 모습입니다. 신세계가 또 한 번 신고가, 롯데쇼핑도 지금 나흘째인가요? 오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그리고 어제 분할 상장 이후 약 한 2달 만에 시총 8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시총 5위권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오늘 약간 약세를 띄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네이버를 욕심내시는 분들께 매수 포인트가 온 것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일이화도요. 아까 이제 3개 오토모티브 하면서 제가 오늘 급등한다 잠깐 짚어드렸는데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 정 팀장님이 분석 도와주시죠. 예. 일단 백화점 4인방 그 삼성카드를 말씀드리면서 최근 유통주 강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중국 관광객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제주도 얘기가 나오면 파라다이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명동 쪽 관광객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롯데쇼핑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뉴스를 보실 때 뉴스가 지나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지나간 뉴스인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시면 중국 관광객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면세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백화점이 항상 보시면 롯데백화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항상 이런 뉴스 트렌드 속에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부각이 될 것인가 이런 뉴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진행형일 때는 유통주가 최근에 부각이 되듯이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신세계 같은 종목들이 부각이 분명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측면에서 어떤 뉴스에 대한 얘기 좀 드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면세점 매출 늘어난 부분들 백화점 쪽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다뤘던 이슈인데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 유통주 중에서도 마트 관련주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이다 말씀
말씀드렸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비중이 뭐 4%, 5%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트버는 백화점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무튼 백화점 같은 게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뭐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월 매출 기준을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9월 달부터 전년 대비해서 개선이 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그 유통주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실적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하방 경색이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최근에 그 수급을 봤을 때 백화점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이라든지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어떤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걱정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오늘 3% 급등을 하게 되면서 지금 24만 원에서 27만 원,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속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된다면 뭐 손이 빠지신 분은 따라가는 게 크게 걱정 안 되시겠지만은 만약에 개인 투자분 같은 경우에 들어갔다 물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 신세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롯데쇼핑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쇼핑은 뭐 신세계가 전고점은 신세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한 42만 원 정도까지의 전고점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실적 모멘텀까지 제 생각인데 붙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 네이버는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전에 그 애플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부각이 됐었거든요. 아마 작년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의 상장이 미국 쪽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두 주 회사가 지금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 $1,000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효과로 인해서 이제 네이버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인터넷, 그러니까 이제는 IT 쪽에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부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 인터넷 관련 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네이버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이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근에 광고 앱이 상당히 많이 붙고 있더라고요. 저도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는데 광고 앱이 하루에 모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광고 수입으로 해서 페이스북의 어떤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더군다나 라인 같은 경우도 연결성을 보게 된다면은 라인 쪽에서 현재 광고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거든요. 해외 쪽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유사성 때문에 현재 네이버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저는 좀 그래요. 추가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저 접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접근 안 하고 일단 한 63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갈 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은 저는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가는 항상 생각보다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죠. 분할 매수.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을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가 아무래도 좀 답인 것 같습니다. 자, 한일유화. 한일유화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자회사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이전부터 지금 이제 그 신형 그 제네시스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 어떤 장비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그 최근에 18,00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한일유화가 최근에 그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그 두양 산업이라는 회사를 그 자회사가 아니라 어떤 그 흡수합병식으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양 산업이 가지고 있는 또 자회사인 강소한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대 기아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어떤 기아차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최근에 부품주로서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 현대기아차의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현대차, 기아차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상당히 잘 가지만은 네. 이런 모멘텀이 소실됐을 때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한일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아마 계속 우상향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한 2%, SK하이닉스가 3% 넘게 밀리면서 IT주가 상당히 약해 보이는 아침입니다. 탄력이 많이 둔화된 코스피 2040선대 후반 정도에 걸쳐 있는데 향후의 투자 전략 제가 먼저 정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뚜렷한 이유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오늘장 한마디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장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IT와 자동차, 외국인 매수 유지가 되냐고 보자 말씀드렸는데, 네.
뭐 일단은 시장 외국인의 어떤 일차적인 수급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요인이 오늘 만약 외국인 쪽에 돌아서게 된다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주에 뭐 실적이라든지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의 어떤 소진, 요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업종별로 뭐 어떤 쪽을 조금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뭐 조선주도 오늘 조금 반등을 했다라시면서 태양광 아까 얘기하시면서도 뭐 참고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최근에 지금 제가 그 방송에서 대안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유통주, 그리고 통신주 이쪽, 그리고 바이오 쪽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주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 LGU 플러스는 기관,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네. 뭐 실적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배당에 관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시장 대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들이 사는, 시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그 외국인의 기관이 어쩌고 사는지 눈치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런 눈치를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통신 쪽이라든지 유통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식료 섹터도 저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하이트 진로, KTNG, 농심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종목도 이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대안이 될 수 있고,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참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NG는 뭐 바닥에서 10% 이미 올랐네요. 시장의 대안으로 유통과 통신 그리고 음식료까지 정태근 팀장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멀리 정인성 PB 팀장님께도 오늘의 조언 한 말씀 좀 구해봅니다. 예. 우선은 상승장인 것은 지금 뭐 누구나 아실 수 있을 텐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상승장에서 최대한 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 민감주에 우선은 그 친해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50포인트나 됐지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거에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잡냐, 내 계좌에 담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올라왔었던 조선주라든지 건설, 또 뭐 해운주들, 또 OCI를 비롯한 그런 태양광 업체들, 그런 경우를 편입을 못했다고 하면 또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좀 늦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대응했었을 때는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지속적으로 갔었을 때 홀딩, 이것이 깔렸을 때는 이제 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그런 투자법이 필요해 보이고요. 항상 지수가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했었다. 특히 아직은 주도주들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을 한두 종목에 몰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뵈서요. 우리 정윤성 PB님께서는 코스피 대형주, 1등주, 업종 대표주로만 하자. 요즘에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스닥도 좀 같이 좋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장이 상승할 때는 좀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 돈이 어떻게 보면 쏠림이 소외가 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우선은 당분간에는 거래소 위주로 갖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오로지 그 종목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밀린다고 했었을 때는 또 코스닥이 거기서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OCI를 계속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탐방을 다니고 분석을 해봤더니 뭐 SFC라든지 그런 대안 상품들 같은 경우 있을 때는 그런 개별주는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는 30% 정도는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펀더멘털 근거가 있는 코스닥 종목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 그리고 자금 쏠림상 거래소 위주의 투자가 맞다라는 의견도 첨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멀리 명동에서 동양증권 정윤성 PB님과 함께 출발 상황 그리고 특징주 분석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스피가 다시 2050을 회복한 그런 시점인데요.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셈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하셨던 그 라인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마감한 듯한데 오늘 개파락했다가 또 그 개파락분을 빠르게 감싸는 말씀하신 예쁜 뚱땡이가 곧바로 출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양봉뚱땡이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시장 오늘도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좀 껌딱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저도 너무 컨디션 조절 안 해서 시장에다가 껌을 너무 씹어서 던져놨는지 껌딱지가 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해외 증시가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들이 좀 나오죠. 그것 때문에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보합 부분을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대변은 했었죠. 삼성전자 돈시호가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개파락을 좀 크게 만드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만들어 놓고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지금 선물 시장 쪽의 모습을 보면 현물의 지배력이 상당히 웹도덕 현상과의 반대급부 쪽으로 정상치의 모습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발 약보합 출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변동이 좀 빨라졌는데요. 초반부에 개인들의 수급 속도가 순간적으로 1,200억까지 증가되는 그 정도 범위까지 나오는 매도 압박 속에서 이 기관계마저도 동반 매도가 지금 전환이 됐죠. 그런데 외국인들 매수세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들 매수세는 지금 시장에 공격적으로 매수 전환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먼저 이쪽에 그래프를 쪽으로 좀 보시면요. 시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셰리나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음봉 쪽으로 출발되었다가 바로 양봉통대기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누가 주도했는지를 좀 보면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크로스로 위로 좀 당겨주긴 했었지만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폭 750억 정도 규모에서는 그냥 손을 놔버렸지만 이때 추가 이탈을 나왔을 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메이저의 계산 시나리오가 지금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초반부에 조금 꼬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다시 한번 중요 자리를 올라갔다가 돌파한 척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 쪽에서 보면요. 콜옵션 쪽과 풋옵션 쪽이 동시에 지금 거래 대금들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포지션이 가장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현재 개인들은 콜옵션 쪽에 40억대의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일부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시장을 위로 가지 못하게 막는 포지션이 아니고 일부가 청산성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좀 나오고 있는 규모겠고요. 기관계는 며칠 전부터 콜옵션에 대해서 매도 압박, 그러니까 시장을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거래가 이제 한산해되고 있거든요. 초반부에 상당히 들어왔다가 개인들이 지금 시장 배팅 쪽으로의 옵션 쪽은 콜옵션 쪽으로 배팅을 시작했고 외국인과 기관계는 자신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특징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시장 종합 쪽에서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시장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명확히 분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외국인들의 누적 추이와 기관계의 누적 추이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1,800억대 규모가 들어왔을 때는 플러스권으로 총 누적 포지션이 매수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지속성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게 속임수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면 확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현물의 모습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제 시장에 잘 달리던 아직도 매수를 잡자라고 했던 것들의 관점들이 시장의 대부분의 관점이 눌림 매수를 기다리자는 관점으로 보수적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 속에서 신호등에서 대부분의 시장의 업종 주도 종목군들이 확정 매도 시그널이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차를 두지는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이제 해외발 지표에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1,800을 확실하게 빠르게 들어올리면서 매수 스위칭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오늘 장은 오히려 제한적인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하락 마감 가능성이 있고요. 이 기관계 쪽의 누적 포지션과 오늘 출발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받아줄 수 있는 외국인들의 물량이라도 기관계가 받아주는 지금 받아줄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유가증권 코스닥 마찬가지 부분이겠고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 기관계 쪽에서 네이키드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필수 불가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저점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추이를 잠깐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시장 출발과 함께 어제 부러진 베이시스가 1.68에 마감했던 베이시스를 2점대 초반까지 순간적으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모습이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매수는 들어왔는데 베이시스 때문에 시장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물이 지금 너무 약화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선물,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1,800억을 안정적으로 들려 올리지 못하는 이상 고점 매도로 좀 잡고 대응하자라고 오늘 기준에서는 잡아드리겠고요. 오전장 저는 매수를 할 바에는 관망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신호등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봉인데요. 중요한 자리 부근에서 지금 빨간 등에서 브레이크 자체가 밟히면서 들어올리지 못했죠. 매수 확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색 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금일장 황금 라인은 어제와 마찬가지 273.10을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상당히 이 위쪽에 고점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올라타야지만 매수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신호등의 로직의 모형을 보면 272.70대 부분에 대한 저항대 걸리면 계속해서 매도로만 일관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까지 오전 모습에선 제한적 하락도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표 발표 전 제한적 하락 가능성, 무엇보다 오전에 절대 매수 잡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쉬겠다, 관망하겠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황금 라인 273.10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탄력이 확연하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뉴욕이 간밤에 그랬던 것처럼요. 2050을 반짝 회복하는 듯 했지만 이내 2040선대 후반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30선만 보여주고 계속 거기에서 정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발표되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지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